네, 이번 시간은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과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 발표가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새벽에 네. 집중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희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네. 늦은 시간에 발표됐음에도 많은 분들이 좀 그 실시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신 것 네, 같긴 한데. 그러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좀 더 애파적인 발언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추가적인 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도 결국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도 물론 이제 저희 예상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낙폭이 과대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아무래도 당분간 이런 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아니면 퀄컴도 이제 그 장외로 그 가이던스나 이런 거 하향되면서 좀 낙폭이 좀 커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의 관련 업체들 위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발언을 안 했다면 또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그런 또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연준이나 이런 거 계속 꾸준한 스탠스인데 이제 바뀌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이에 따른 기대감이나 우려 이런 게 계속 바뀌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점은 국내 증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와 좀 다르게 최근에 낙폭이 이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부분도 있었고 또 3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모멘텀 있는 업체들이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감안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제우스라고 하면은 저희 반도체 지금은 이제 또 그 전방 산업 확장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주 사업은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세정 장비 하는 업체거든요. 네네네. 이 세정 정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3분기가 아무래도 중소형 업체들은 그 대형 업체들과 다르게 이제 11월부터 쭉 이제 실적 시즌 발표가 이어지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3분기도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여태 동안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성장성이 다시 재조명된다면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투자의 전반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3분기나 그 이후에 이제 실적과 성장성을 좋게 보는 게 단면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 이제 상반기 끝나고 분기 말 기준으로도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3분기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수주 잔고 추이는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하는 제품이 뭐길래 이렇게 좀 그 계속 탄탄한 그 경쟁력을 수주를 가지고 갈 수 있냐 하면은 세정 장비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웨이퍼를 이제 공정별로 이동할 때마다 웨이퍼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세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세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타입별로 이제 웨이퍼를 하나 대응하냐에 따라 싱글 타입 아니면 여러 개를 대입하냐에 따라 하는 배치 타입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꾸준하게 고객사랑 R&D를 같이 협업을 많이 하면서 계속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싱글과 배치를 모두 지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고 챔버 대응할 수 있는 챔버도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향후에 계속해서 좀 어떤 투자 사이클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 상승 측면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사실 중화권 쪽으로의 수주입니다. 네, 중화권 관련해서는 계속 좀 사실 불확실성이 있고 실제로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매출 비중이 높으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제우스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가능한 게
어떤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중국 업체들의 어떤 레거시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확대에도 충분히 필요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입장에서는 다행인 점은 중국 업체와도 이제 과거부터 계속 R&D 하면서 처음 뭐 제품 장비 개발부터도 같이 해왔고 커스터마이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우스에 대한 제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3분기도 그렇겠지만 이런 높은 수주 잔고 유지가 가능한 게 중화권에 대한 수주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중화권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중화권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우스는 그래도 중화권하고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네. 장비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계속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3분기는 사실 뭐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연간으로 한 240억 한 걸 감안을 하면은 상당한 호실적이고 물론 이제 비용이나 원재료를 미리 뭐 1, 2분기에 이제 구매를 하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드렸던 그 하반기에 대한 그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실적 호조는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면은 4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사실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 뭐 좀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실적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중화권 쪽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로봇 쪽 사업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 로봇 갑자기 웬 로봇이냐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런 뭐 디스플레이나 이쪽으로 들어갔던 장비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서 지금 산업용 로봇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뭐 고객사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내년에는 또 그쪽이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전망치보다도 훨씬 좀 높은 이익 전망치 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우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히든 챔피언 제우스에 대해서 회사 이야기 그리고 의견,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